통일교 한학자 총재입니다. 어제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긴 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죠.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고 거의 돌아가자마자 김건희 특검이 한 총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귀갓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지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그 조사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총재님, 불법 정치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내리실게요. 총재님, 김건희 씨에게 대답하면 오늘 이상 관련 죄송합니다. 총재님, 국민의힘 교인들 대거 입당시키신 거 지시하셨죠? 중간중간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일단 한학자 총재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와 종교 유착의 정점으로 보고했는데 아까 한학자 총재 말을 보면 송영은 변호사님 뭐 아니야부터 해서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라는 취지, 권성동 의원에게 정책은 안 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직접 카메라 앞에서 했어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길 이른 것은 한학자 총재 측에서 자초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3번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그제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 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과 같이 현 정권과 상당히 연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고위 전관들을 선임하고 또 그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특검팀과 차담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검으로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건과 또 피의자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이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범으로 적시했고 통일교 1, 2인자를 다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생각인데 그 장희미 변호사님.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보도가 뭐였냐면 저희 이제 법조팀도 확인한 내용인데 특검 신문 과정 중에 한학자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통일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딱 입장을 정하면 인적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그 선거를 오염시켰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낙점받은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이 한학자 씨의 바로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죠. 참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보수 후보를 선택하셨다고.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씨랑 윤영호 씨가 나눴던 녹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교 윤영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거 지원을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산하의 기관, 기업, 학교, 언론 총동원한 건 처음이다. 김건희 씨 화답합니다. 너무 무척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 주세요. 그러면 대선이 어떻게 치러졌다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은동과 통일교의 인적 지원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로까지 당연하지만 확대돼야 되고 선거 비용 보전 등도 반환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내 가르침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된다. 특검 중에 뭐 본인을 참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죠. 특검 과정에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로서는 교세의 최대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만간 또 영장 실질심사를 한학자 총재가 받게 되고 통일교 1, 2인자에 대해서 모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22일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주어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통일교 교세 종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뭐 정교 유착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권이 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의 종교 단체 이제 패턴인데 통일교는 아까 얘기했던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 이런 게 선뜻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했습니다. 통일교. 그래서 이단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한학자 씨를 뭐 참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우리나라 헌법은요. 종교와 정치는 분명히 분리하도록 헌법 2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조사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의 교리 자체가 정교 일치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에 본인들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됐죠. 아니 어느 성경 어느 부분에 또는 뭐 이제 일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범죄 행위를 낳은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권에 여러 가지 줄을 대거나 아니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 가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지급하는 뭐 뇌물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어떤 물건들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교 일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통일교 내에서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종교 활동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통일교가 얼마나 종교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때 아까 뭐 대통령 관련 얘기도 했고 조사 때 권성동 의원에게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학자 총재 세뱃돈.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세뱃돈이라는 건 한학자 총재에게는 정치 자금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 뒷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세뱃돈이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구속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그동안 뭐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일방적으로 나왔다. 뭐 특검은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또 하나 김건희 특검의 움직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것 말고도 오늘 세 번째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저희 아까 영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변호사 오시면 여기서 제시할게요. 변호사에게 말씀하실게요. 네. 어차피 지금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주세요. 도청 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가지고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앞에 담아. 10분 안에 온다고 한 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지금 몇 시지? 너무 좋았다.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가 통보받아서 통보를 누가 받았는지 알려주십시오. 통보 받은 사람 데려와 시간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통보받은 사람 데려오라면 그 사람 압수된 대상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린 게 저희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 명부 달라. 당원 명부는 당의 생명줄이다.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일단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요. 송영은 변호사님.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자세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쨌든 당원 명부 전체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되는 시점이 2023년인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중앙선관위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힘의 당원 숫자가 44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당원 명부를 특검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이고 저 특검은
특검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당원으로 있을 때 내 개인정보가 수사 주체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원 가입이 위축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그 부분을 지적해온 것이고요. 특검이 사실은 상당히 수사 편의주의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해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헌법은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하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일교 교인 명부를 가령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대조해보겠다. 그래서 공통되는 사람이 있으면 추출해보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2023년 3월 전당대회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비를 납입해서 책임당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비를 납부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와서 그 부분만 선별해서 대조하고 이미 제출 방식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고려해서 충분히 최소 침해적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지나갔던 자막 중에 속보 자막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속보 중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압수수색 과정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장유 변호사님, 그러니까 좀 미뤄 짐작컨대 지금 세 번째 시도 중에 집행이 됐고 압수수색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면 당원 명부 다는 아니고 일부 혹은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지금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타당한 겁니까? 그렇게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국회나 정당 그런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는 법원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영장이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물리력으로 막아서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소수의 명단만 제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수사에서 왜 거듭 법원이 영장을 발부 하겠습니까? 지금 통일교 신자들이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비를 낸 사람들만 조사한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이 집단 당원 가입과 관련해서 이 당원 당규가 또 변경이 되거든요. 원래는 한 3개월인가 내야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받는데 그걸 한 번인가 한 1개월만 내는 것으로 자격 부여가 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많은 명단을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말씀 주셨듯이 100만 명, 뭐 몇십만 명을 다 가져가는 거는 무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부분을 이미 제출. 근데 이미 제출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형식적으로만 협조한다면 그거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검사 출신이 이제 권영세 의원도 있고 유상범 의원 있고 정점식 의원 있고 뭐 율사 출신들이 있죠. 박형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시는 그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현장에 있고요. 특검은 보신 그대로 당원명부 관리업체입니다. 여기는 당사가 아니라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은 세 번째 시도 만에 일단 집행을 했고 이 간구이자 한 달 만이네요.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보신 속보 자막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꽤 악몽에 가까울 겁니다. 나경원 의원 검찰 패스트트랙 2년 구형, 그리고 권성동 의원 구속 수감, 그리고 지금 보신 이 장면까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다. 장도혁 대표가 이미 예고한 게 있죠. 이번 주에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 그런데 이 장외 집회를 두고 당내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비상기업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복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엄을 옹호하셨던
뭐 윤어게인이라든지 예, 예. 광장 세력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진 한 장에 나왔을 때 저희가 입는 타격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 이런 분들 끊어내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지적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크게 진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된 이후에 야당이 죄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장 대표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은 게 이제 장외 투쟁에서 이제 대여 투쟁에 공세를 나서는 것도 하지만 또 이제 장외로 나갔을 때 이른바 강경보수 아스팔트 해력과 이게 합쳐졌을 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김 시대에 그 정치부를 취재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 집회 효과가 꽤 컸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매체라든지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떤 이 야당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애 집회였고 그 규모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협상력을 가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말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해서 예. 뭐 수십만 명이 정말 보라매 광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집회가 그러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렇게 집회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여야 야나 지금 이런 방식의 집회는 국민 전체의 몇 %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동대구에 많이 모여봤자 대구 시민의 몇 %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 탑10 이거 할 때만 하더라도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정도보다도 못한다 그러면 집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지금 조금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세력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날 집회에 만약에 이제 뭐 성조기, 윤어게인, 그다음에 스탑 더 스틸 뭐 이런 막 들고 나와서 하면 이 집회가 예전의 집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 들고 들어오도록 차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남동 앞에서 했던 반탄 집회 뭐 비슷한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탑 더 스틸이나 뭐 그다음에 부정선거, 그다음에 윤어게인 그 상징하는 집회의 어떤 플랜카드나 깃발을 못 들고 오게 한다는데 예. 그거 어떻게 통제하죠? 그 통제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세력분들은 또 왕창 그걸 들고 올 테니까 이게 자칫 집회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상당히 집회 참석자들 간의 갈등의 어떤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 장애 집회 얘기까지 한번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2위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그러게요. 예전 뭐 왕조 시대 따라 있었던 초특급 대접이다. 중세 시대 같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초특급 예우. 비닐에 다 포장돼 있는데 바닥에 둔 게 어떻게 배달 취소 사유냐라고 쓴소리 하셨고요. 신용카드 CBC까지 털리면 보안 시스템 어디까지 만들어야 그러게요. 걱정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입법, 사법, 행정수장들 모두 탄핵 후보들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은 영배의 다른 해석. 야, 이거 시적인데요. 문영배, 민영배 두 사람의 다른 해석. 잘 봤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